네 번째 메모리 반도체와 LCD의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LCD의 이해를 하는데 TV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생산 효율을 어떻게 높이는지 PPI란 무엇인지 그리고 LCD의 이해, 반도체의 이해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산업체의 산업 이해하기의 내용에 보면 이제 메모리 산업 디램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근데 이 가격은 이제 뭐 현물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반영되는 게 한 10%, 15%의 현물 시장 그것만 반영된 건데 이제 선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조그만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현물이잖아요. 그 시장은 아주 조그맣대요. 근데 그거에서 나오는 현물 가격, 그 시장의 가격이 거의 이제 똑같이 연동이 되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DR 뭐 여기 이게 exchange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고정거래 가격 추이, 설비 투자, 미국의 삭스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을 주시하면 되고 수요 측면에서 OECD 경기 선행 지수, PMI, 각 스마트폰 업체 판매 추이, 중국 스마트폰 판매 추이들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낸드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순서대로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삼성, 키옥시아, WDC,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2, 3등인 키옥시아랑 WDC 얘네들이 이제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럼 그 삼성을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와 인텔이 낸드 사업부를 흡수했다라는 게 이번에 뉴스였는데 그게 이제 3등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자기네들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회사와 합작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몇 년째 지금 계속해서 역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게임은 수요처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화들도 이제 잘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LCD의 이해편인데요. 이제 TV는 어떻게 작동이 되나.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했으면 이거는 이제 LCD 디스플레이 편의 공정 단계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해 보게 되는데요. 이게 6단계 공정인데 첫 번째 이제 빛이 통과하는 빛이 이제 들어가면 세로 평광판과 액정층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액정층은 액체이고 유기물입니다. 그리고 컬러층을 지나 전압이 오고 간 전압층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로 평광판을 지나서 통과하게 된 빛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전압판에서 전압을 넣으면 빛이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 하면서 검정색, 칼라색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선전하는 TV들을 이제 생각해 떠오르면 되는데요. OLED TV라고 해서 완벽한 검정을 표현했다라고 요즘에 많이 이제 선전들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 특징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내용이거든요. 한번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LCD는 유리가 4개 정도 이제 들어가면서 두껍고 무겁고 휘어지지 않는다. 이런 불리한 면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OLED는 뒷면에 유리가 있기 때문에 뒷면에만 있기 때문에 폴더블이라고 하는 것도 유리하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요. 처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팹 얘기할 때 피자 얘기했었잖아요. 크게 굽는 피자가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조밀하게 반도체는 이제 조밀해지고 미세화되고 그러면서 전력도 적게 쓰고 배터리 소모도 줄이면서 아주 고등의 연산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겪는데 디스플레이는 크게 굽는 거,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 LCD의 PPI라는 이제 픽셀, 인치 요 부분 이제 단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높은 PPI는 정밀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300 PPI 모바일 폰에서 가장 세밀하게 나타내주는 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화질에서 480p, 1080p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세로 크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크면 해상도가 높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LCD의 이해라는 게 이제 LCD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게 되는 건데요. 예전에 필라멘트에 있다가 백열등을 지나서 형광등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LED까지 이제 개발된 상태인데요. 빛을 내는 이제 광원들을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는 자발광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검은색은 더 검게 그리고 휘어지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을 말할 때 RGB 광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유기물이었던 거예요. 유기물이라는 거 말 자체가 수명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수명이라는 것이 RGB 순서대로 제일 이제 뒤에 있는 B, 블루죠. 시간이 지나면 블루 컬러가 제일 먼저 이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닝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스마트폰도 오래되면 화면이 좀 노래지는 거예요. 5년 이상 지나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이걸 버닝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유기물은. 그래서 유기물을 무기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QD, QLED, QNED라는 이제 단어 중에 저는 QLED 이런 걸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광은 아니지만 필름의 그 재현력을 강화해서 현재 지금 가능한 기술이고요. QD, OLED라고 하는 건 하이브리드, 약간 중간 개념. 그리고 이제 QD라고 해서 완벽한 자발광 무기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QD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이제 광고에서 나오겠죠. 자, 그리고 반도체는 작아지고 세밀해지고 그런데 이 반도체가 빛의 파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왜 여기서 왜 빛의 파장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냐면 반도체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세밀해지고. 그럼 그걸 깎으려고 한다. 아까 노각, 식각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빛의 파장도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로의 그림을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회로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빛이 파장이 작으면 이게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더 세밀하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파장의 길이는 그 파장의 길이가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데 빨강보다는 보라가 작고 보라보다는 자외선 UV 이게 작아지게 되는데 지금 자외선 UV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파장으로. 그래서 반도체 10나노 영역에는 지금 EUV라는 이제 극자외선 영역까지 왔는데 이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많냐면 노광 업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ASML, 니콘, 캐논 막 들어봤죠. 옛날 카메라 유명하던 이런 쪽들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지금 세밀화 과정 그리고 수율의 진통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선두 경쟁을 막 벌이고 있으니까 어느 회사가 더 세밀하냐, 수율이 좋냐 이런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메모리는 지금 비메모리 과정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또 가고 있지만 이 쪽으로 많이 가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ASML이랑 예전에 이제 그 주식도 많이 보유하고 했었는데 이제 팔아버렸던 이런 가격이 있지만 이런 회사들하고 업체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자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메모리 반도체와 LCD2의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메모리는 시크리컬 산업의 가격 추이를 잘 봐야 한다. 1등 삼성을 두고 2, 3위 업체들의 견제가 심하다. LCD TV는 6단계, 빛, 편광판, 액정층, 컬러층, 전압판, 편광판으로 6단계를 거친다. LCD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저전력으로 그리고 PPI 해상도를 말하고 RGB, 유기물 순영이 무기물 자발광으로 QD로 개발되고 있다. EUV 극자외선이 지금 대세인데 노광 업체들이 있다.